자, 오늘 여덟 번째 아로하 랩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감기가 들어서 목소리가 좀 멋있게 들려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번 여덟 번째는 지난 일곱 번째 아로하 랩에서 강의했던 액티브 레코드 어소시에이션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소시에이션 관련된 부분을 조금 빠듯하긴 하지만 마치도록 해볼까 합니다. 지난 시간과 간단하게 리뷰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강의한 내용 중에 어소시에이션을 왜 우리가 이용해야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한 개념 정리를 했었죠. 그래서 primary 그리고 foreign key에 대한 개념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여기 화면에 보는 것과 같이 커스터머와 오더가 일대 다 관계로 연결되는 그런 모델 구조로 생각한다면은 오더에는 foreign key로서 커스터머 아이디가 들어가겠죠. 커스터머 아이디 foreign key는 그 parent 클래스의 모델 이름에 뒤에 언더바 아이디를 붙인 것이 레이즈는 자동으로 오더의 foreign key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중간 과정을 액티브 레코드의 그 어소시에이션이 다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모델 코드 구조에서 오더를 추구할 경우에 이와 같은 어소시에이션 프록시를 이용해서 메소드 크레이스를 하게 되면은 간단하게 오더를 하나 추구할 수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해당 커스터머가 주문했던 내역들을 커스터머를 삭제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알아서 삭제하는 그런 것들이 이러한 커스터머 다 디스토의 한 줄로서 커스터머뿐만 아니라 커스터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레코드를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삭제할 수 있다. 그것은 커스터머 클래스의 has many 옵션 중에서 dependent를 destroy로 지정해 줌으로써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디펜던트는 여기 줄 수 있는 옵션은 세 가지가 있죠. 디폴트가 그 child는 그대로 남아 있게 되는 상황이 되고요. 그다음에 디펜던트를 destroy라고 지정하게 되면은 destroy가 될 때에 관련된 콜백들이 다 호출이 된다. 그다음에 destroy 말고 delete라고 쓸 때는 그런 콜백 호출이 없이 그냥 딜리트가 된다. 그 다음에 삭제할 때 child의 레코드들을 삭제하지 않고 거기에 foreign key를 널 값으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nullify라는 그런 심볼을 이용하게 되면 그렇게 작동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어소시에이션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1대1, 1대 다, 그 다음에 다대대 관계를 정의를 할 수 있고 거기에는 각각의 전용 어소시에이션 메소드들이 있죠. has one, 또 제3의 모델을 통한 through를 통한 has one이 있고 또 has many가 있을 수 있고 child에서는 belongs to를 쓰게 되고 그리고 다대대 관계에서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has many belong to를 구현하는 방법과 중간에 모델 필요 없이 has and belongs to many를 두 개의 모델에서 각각 구현해 줌으로써 다대다 관계를 구현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빨간 박스 안에 있는 것과 밑에 has and belongs to many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클래스 선언에 있어서는 제3의 클래스를 선언할 필요가 없는 것이 has and belongs to many가 되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has and belongs to many 어소시에이션 메소드를 쓸 때도 사실은 실질적인 물리적인 조인트 테이블은 데이터베이스에 구축을 해놔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 시간에 이런 어소시에이션을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각각의 어소시에이션 메소드에 대한 옵션들이 여러 가지 있다고 그때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belongs to, 그 다음에 has one, has many, has and belongs to many 이 어소시에이션 메소드의 각각에 대한 옵션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counter cache, 그 다음에 include, polymorphic, 그 다음에 touch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많은 부분을 다 한번 훑어 나가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 이제 폴리몰픽 옵션에 대해서 설명했던 거를 다시 한번 리뷰하기 위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폴리몰픽 옵션은 1대 다 관계에서 child를 어떠한 parent 객체에다가 붙일 수 있도록 하는 제3의 그러니까 parent 클래스를 별칭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걸 도식화한 겁니다. 카운트 캐시 이거는 이제 parent 객체에서 child 객체의 개수를 캐시 형태로 운영해서 실질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쿼리를 하지 않고 전체적인 서버 쪽에 부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카운터 캐시를 사용하는 게 좋겠다라고 설명했었고요. 옵션을 진행하는 방법은 코드 베이스에서 보는 바와 같이 class belongs to에다가 카운트 캐시를 써서 true라고 쓰게 되면은 그 parent 커스터머의 orders underbar count라는 것을 쓰게 됩니다. 디폴트로.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커스터머의 orders underbar count라는 필드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런 레이스가 디폴트로 parent 테이블에서 찾는 그런 카운터 필드 이름을 변경하고 싶을 때는 자기가 이런 식으로 필드명을 바꾼 다음에 여기다 직접적으로 true 대신에 필드명을 심볼 형태로 심볼로 지정해 주면 된다는 걸 설명드렸고, 터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터치는 그 child, parent child의 릴레이션에서 child 객체의 변경 일자를 관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터치 true라고 해주면은 커스터머가 parent 클래스인데 parent 클래스에 update at이라는 디폴트 속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child 오더가 추가될 때마다 현재 시간으로 그 시간을 업데이트 해줍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parent 클래스에서 update underbar at이라는 속성은 parent 클래스의 데이터가 업데이트 될 때에 필요한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hild 클래스, child 속성들이 어떤 변경된 내역에 대해서는 여기다 같이 쓰게 되면 약간의 이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별도의 parent 속성을 지정해 주게 되면은 true 대신에 이렇게 orders underbar update as는 자기가 임의로 정하기 나름입니다만은 통상적으로 이런 식으로 써주면은 상당히 나중에라도 디버깅 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써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에 들어갈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어소시에이션 옵션은 사실은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은 상당히 공통된 부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이 순서를 이렇게 맞춰봤더니 이 네 개의 그 어소시에이션 메소드에 대해서 이렇게 공통된 옵션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되게 has many, has one, has many 이것도 결국은 has many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형태를 가지는 메소드에서는 바로 이렇게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이 있더라. 그 다음에는 요거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has one을 배제하는 것들. 그러니까 멀티로 갖고 있는 게 has many. 그 다음에는 이제 배웠지만 dependent라는 것은 이렇게 belongs to, has one, has many 이 세 군데에서 가지고 있는 이거는 서로가 쌍방향이잖아요. 두 개가 모델이 서로 has many잖아요. 근데 이 세 가지는 한 가지밖에 안 되잖아요. 이건 belongs to만 되고 has one만 되고 has many만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dependent가 세 개가 다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dependent가 안 된다는 어느 거? 맨 오른쪽에 has many 요거는 안 됩니다. 요거는 dependent가 빠져 있어요. 이거는 왜냐면은 요거는 사실은 중간에 클래스가 없잖아요. 중간에 클래스가 없고 중간 조인 테이블이라는 것은 각각의 그 foreign 키를 갖고 있잖아요. 갖고 있기 때문에 dependent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무조건 빠져나가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남아있죠. 서로 데이터들은. 연결고리만 끌어준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has many belongs to 그는 dependent라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belongs to에서만 갖고 있는 옵션. 이미 저번 시간에 우리 이거 세 개를 다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has many, hasn't belongs
거기 옵션에서는 요 네 가지가 그 스페셜한 옵션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 상황을 보고 요대로 빨리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네 개의 그 어소시에이션 메소드에서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그 옵션이 보이는 걸 좀 자세히 보면은 뭐 auto save, class name, conditions, foreign key, include, read only, select, validate 아마 보면은 대충 무슨 뜻이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옵션들입니다. 자, auto save 기능은 제가 실질적으로 터미널에서 작업을 해보니까 조금 제가 이해하는 거와 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API, 루비, 레이스 API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문서를 보고 했는데도 그 읽어보면 이해는 되는데 실질적으로 구현을 해보면은 잘 안 맞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오토 세이브라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어소시에이션을 연결되어 있는 형태, 다시 말해서 커스터머 닷 오더스 하고 뭐 크리에이트 하고 뭐 find 하고 뭐 이런 것 이런 형태로 체인 형태로 코드가 갈 때 그 세이브를 커스터머 닷 세이브를 딱 해주게 되면은 child에서 변경된 내역까지 같이 저장을 해준다. 아니면 안 하느냐 뭐 이런 옵션을 주는 것 같아요. 오토 세이브가. 그래서 오토 세이브가 디폴트 선언이 안 돼 있어요. 그러나 오토 세이브를 true를 주는 경우와 오토 세이브를 false를 주는 경우 각각 세 가지가 약간의 차이점이 있답니다. 기본 디폴트 옵션에서 child 객체가 새로 만들어졌을 때만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customer orders create를 하고 나서 customer save를 할 때 자동으로 child가 저장이 되는 건 우리 이해되잖아요. 통상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그러나 수정을 할 때 child 그러니까 customer orders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치게 될 때는 그때는 저장이 안 된다는 그런 설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설명하는 거는 디폴트에서는 어쨌든 child 객체가 새로 만들어졌을 때 parent를 저장을 하게 될 때는 저장이 된다. 그거고 그 다음에 오토세이브 true로 지정되면 child 객체가 새로 만들어지든 아니면 기존에 있는 child 객체의 데이터를 변경을 하든 관계가 없이 무조건 parent 객체가 저장이 될 때 자동으로 저장이 된다. 그런 뜻으로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 다음에 false를 주게 되면은 child 객체에서 변경을 하든 새로 만들든 간에 관계없이 어떤 parent를 저장할 때는 저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옵션을 왜 써야 될지 어느 용도에 써야 될지 사실 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근데 코드를 봅시다. 한번 시험할 때 오토 세이브를 한번 보세요. 이게 좀 글자가 너무 작은데 보이나요? 네. 나는 여기 나는 잘 안 보여. 근데 어쨌든 내가 이 터미널 보고 이야기할게. 자,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has one 관계입니다. has one도 사실은 has many나 비슷한 게 있는데 약간의 좀 차이는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보십시다. 이 포스트 코드를 보시면은 포스트 클래스는 has one order입니다. 저자가 하나만 가질 수 있는 그런 has one 관계로 있습니다. 일단 auto save를 true로 설정하게 되면 자 처음에 포스트에서 첫 번째 레코드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 포스트의 타이틀을 보면은 이렇게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포스트의 저자 has one 관계죠. 저자의 이름 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로이로. 자 이때 우리가 타이틀에다가 변경을 합니다. 타이틀 내용을 새로운 값으로 할당을 하고 또 오더의 이름도 새로운 이름으로 할당을 합니다. 그래서 오토 세이브 true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포스트를 세이브 하게 될 때 자동으로 오더의 이름이 바뀌게 되겠죠. 물론 뭐 포스트의 타이틀은 포스트의 속성이기 때문에 저장이 되겠지만은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이 has one 오더에 대한 값이 변경이 되느냐 요 문제 가지고 이야기하자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저장이 된 다음에 다시 저장된 내용을 다시 반영하기 위해서 reload라는 메소드를 쓸 수 있습니다. reload를 쓰면은 현재 포스트의 값을 다시 불러드립니다. 그랬을 때 포스트 타이틀 하면은 어떻게 변경됐죠. 또 오더 이름도 변경이 됐죠. 그래서 이런 식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오토 세이브에 대해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여기서 이제 오더에다가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마크 4 디스트럭션이라는 거를 쓸 수가 있어요. 요 메소드를. 그래서 이제 요거가 마크를 해놨는데 이게 마크가 돼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끝에다가 물음표를 붙이면은 조금 전에 마크 표시를 해놓은 곳이 true로 돼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 무슨 작업을 하냐면은 포스트의 오더의 ID 값을 별도로 저장한 다음에 오더 클래스에서 그 ID에 해당되는 값을 불러드립니다. 불러드렸을 때 없느냐? false는 있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마크 표시를 해놨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직 삭제가 안 된 상태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까지는 이해가 됩니까? 디스트럭션이라는 이게 뭐면 요게 오토 세이브에서 나와요. 오토 세이브 관계할 때 내가 오더 이름을 저자의 이름을 지우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삭제 목적으로 현재 이렇게 표시만 해놓는 거야. 일괄적으로 나중에 지우려고. 그러니까 하나 지우고 또 지우고 또 지우고 계속 커리를 해와야 되니까 얘가 이제 마크를 해놓는 거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죠. 우리가 게시판에서 왼쪽에 책 박스를 두고 체크 해둔 다음에 한꺼번에 일괄 삭제하는 것처럼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크 4 디스트럭션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해놨을 때 실질적으로 마크를 했다 해서 데이터가 지워졌는 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지금 설명해 줍니다. 그러나 닐이냐 없느냐 찾아보니까 있단 말이죠 아직까지. 자, 그러면 여기서 post save라는 명령을 줍니다. 주고 나서 다음에 다시 리로드 한 다음에 그 오더를 찾아보면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토 세이브라는 거 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이 코드 베이스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더에서 다시 확인해 보기 위해 찾아보면은 닐이냐? 닐이다. 없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오토 세이브 툴이라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나중에 어떤 그 프로젝트 진행할 때 자기가 어떤 비즈니스 로직을 구현할 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해즈메니 관계도 사실 상당히 많이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오토 세이브 옵션이 no declared 이게 디폴트 옵션이었죠. 근데 포스트는 has many 코멘트를 갖고 있다는 그런 클래스 정의를 가지고 첫째 먼저 포스트를 새로 하나 만듭니다. 타이틀은 ruby locks를 만들어서 포스트를 하나 만들고 이건 new입니다. create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재 아직 new record question 하면은 yes가 되는 거죠. 그래서 포스트에다가 아직 new죠, new. create 안 돼 있어야지. 포스트를 만들어서 포스트 픽처를 하나 돌려주고 거기에 has many 관계에 되어 있는 comments에다가 build 옵션은 new와 똑같은 개념이죠. 그 child에서 구현하는 build입니다. 그래서 comment build 해서 body에다 이 값을 줍니다. 그 다음에 post save 하면 아까 디폴트는 뭡니까? child 객체가 새로 만들어졌을 때 저장이 된다고 그랬죠. 지금 child 객체가 새로 만들어졌죠. new underbar record question 하면 이게 true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save를 하면 save post and comment post와 comment가 다 저장이 된다. 이거 이해되잖아요, 여기까지. 이번에는 new가 아니라 create입니다. 바로 그냥 post를 생성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테이블 하고 그 다음에 코멘트는 빈 껍데기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값만 할당해 놓은 상태. 그 다음에 세이브 한다. 똑같이 포스트 세이브 되고 코멘트도 세이브 된다. 이해됩니다. 다 됩니다. 자, 이번에는 포스트뿐만 아니라 동시에 코멘트도 create 명령을 줘가지고 바로 세이브 하면은 다 된다. 다 된다면 이해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오토 세이브를 true를 주겠습니다. true를 주면 똑같은 과정입니다. 이것도 그러면 이제 포스트 크리에이트 만들고요. 그 다음에 코멘트도 만들었어. 그러면 오토 세이브 true라는 것은 무조건 다 저장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만들었어. 그러면 이제 이 만든 다음에 이 코멘트에 방금 전에 만든 거에 바디 값을 변경시켜 줍니다. 세이브하면 세이브 된다. 자, 이 변경된다는 말은 새로 만들거나 아니면 변경된 내용을 업데이트한 거나 두 가지 다 된다 그랬죠. 그걸 이제 설명해 준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저장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트랜잭션이 끝난 거죠. 저장이 돼버리면. 그 다음 다시 여기다 포스트 커멘트의 마지막 거에다가 아까처럼 마크 4 디스트럭션이라는 것은 메소드를 그래서
삭제 표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확인해 보면 true 나오고, 그래서 코멘트의 개수는 몇 개냐? 2개다. 2개 만들었잖아. 아직까지 삭제 안 됐단 말이죠, 이게.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아까 똑같은 작업도 하는 거죠. 포스트 코멘트 마지막 아이디를 찾아가지고 보니까 닐이냐? 아니다. 아직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이브 했다. 리로드 한 다음에 랭스는 뭐냐? 하나를 줄어든 거죠. 마크 표시하는 것이 없어졌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클래스 네임 나옵니다. 클래스 네임, 이건 커먼 옵션의 두 번째 클래스 네임. 클래스 네임은 자, 여기 코드베이스 보는 것처럼 오더와 커스터머 두 개의 어소시에이션을 설정할 때 있어서 레이즈는 이렇게 어소시에이션 옵션 메소드를 쓸 때 belongs to라고 쓰게 되면은 얘가 그 이름을 가지고 자동으로 유출합니다. 자, belongs to customer 하면은 이 오더의 클래스는 belongsto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foreign key가 들어가야 됩니다. foreign key를 갖고 있는 클래스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raise는 belongs to의 메소드를 쓰게 되면 자동으로 그러면 나의 belongs to customer에는 커스터머의 아이디를 가지고 있어야겠네. 난 누구냐? 오더죠. 그럼 오더는 어떻게 하냐? 커스터머 언더바 아이디라는 foreign key를 가져야만 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지금 테이블의 이름이 커스터머즈가 아니고 패트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 테이블이. 그러면은 이제 이 클래스 이름을 패트론이라는 클래스 이름으로 변경을 시켜주는 거죠. 왜? 실질적으로는 커스터머라는 이름이 없어요. 없어. 우리가 이제 코드 작업할 때 좀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커스터머라는 심볼을 쓰면서 실질적인 패트론 클래스를 이렇게 이름 쓰는 거죠. 그때 이제 클래스 네임을 패트론 이런 식으로 클래스 네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이해되시죠? 네. 오케이. 영희 씨는 어때요? 저기서 질문해요. 뭐 이해하는 질문하고. 네. 임의로 저렇게 패트론이라고 지정을 할 수 있다는.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그 오더스 클래스가 오더스라는 테이블이 있고, 네. 그 다음에 내가 패트론이라는 클래스가 있고 패트론즈라는 테이블이 있다. 실질적으로는. 그럼 내가 여기 써야 될 때는 뭐를 써야 되면 심볼 패트론이라고 써줘야 된단 말이지. 그래야 실질적으로는 오더가 패트론 언더바 아이디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패트론 이거 좀 그렇다. 나는 커스터머라는 걸 쓰고 싶어. 그랬을 때는 커스터머 심볼을 쓰고 뒤에다 실질적인 클래스 이름을 써주라는 거죠. 그럴 때 용도가 클래스 언더바 네임이라는 옵션이라는 거예요. 그럼 또 실질적으로 여기서 추가적인 게 또 있어요. 사실은 foreign 언더바 foreign key가 필요하죠. foreign key를 왜? 실질적으로는 커스터머 언더바 아이디가 없잖아. 실제로는 뭐가 있어야 돼? 실질적으로는 오더에 있는 실질적인 foreign key 값을 줘야 돼요. 클래스 네임만 알아서 그렇지. 포린 키를 해주는 그렇지.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클래스에서 정의하는 거는 실질은 물리적인 그 필드하고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여기에 액티브 레코드에서 레이즈가 인식하는 거는 레이즈의 컨벤션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테이블명을 정할 때도 이런 레이즈의 이름 명령 규칙에 따라서 내가 해주면 이런 자질구레한 옵션들이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지. 그러나 레가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프로젝트를 가지고 다시 만들어야겠다 할 때는 이러한 문제점이 나온다는 거죠. 기존의 테이블은 실제로 아이디도 없고 이런 관계에서 맞는 이름도 포렌키도 아닌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걸 염두에 둬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름을 변경할 수 있게끔 레이즈가 유연성을 부여해준다는 거죠. 조금 어렵지만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컨디션은 그야말로 이제 그 SQL문에서 그 where절에 들어가는 거를 그대로 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conditions 해가지고 이렇게 where절에 들어가는 문법을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active가 one. 그러니까 이 컨디션은 belongs to customer의 조건을 주는 거죠. 커스터머가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고객인 경우에만 연결이 되어 있듯입니다. 이건 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해되죠. 자, foreign key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이해됩니까 이거? 그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foreign key는 패트런 아이디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지정해 줘야 된다. 거의 일반적으로 프린키 저거 많이 들어가지 않나요? 그 책 같은 데 보면. 그렇게 foreign key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 foreign key는 디폴트로 레이즈가 이런 그 클래스 선언에서 아니 어소시에이션 선언에서 있는 클래스 이름이나 이 심볼들 있잖아요. 그 이름 가지고 유추할 수 있는 그 이름이면은 foreign key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또 하나 예를 들어서 다대다 관계에서 조인 테이블에서는 사실은 뭡니까 foreign key 두 개 있잖아. 두 개 있을 때는 어떤 foreign key를 쓸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foreign key라는 옵션 줘가지고 둘 중에 하나를 지정해 줘야 돼. 그런 경우 말고는 foreign key를 별도로 추가 안 해줘도 되죠. 그러니까 레일스의 규칙을 따라갈 때는 추가 옵션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그거가 그 원칙을 따라가고 싶지 않을 때는 자기 별도로 지정을 해줘야만이 레일스가 이때는 이게 아니고 이거구나라고 인식을 할 수 있는. 자, include는 저번에도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거꾸로 여러분 그때 제가 설명했습니다. 이거 로딩이라고 했어요. 이거 EAGER 로딩. 이거 로딩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 1대 다 관계에서 아니면 1대1 관계에서 이제 child에서 아니면 parent에서 child 거를 쿼리를 불러오잖아요. 그죠? 조인 해가지고 불러올 거 아닙니까? 불러올 때마다 그 child가 막 여러 개 있으면 여러 번 불러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위에 그 parent를 쿼리할 때 동시에 그 child까지 같이 한 번에 일괄 작업을 해주기 위한 그런 처리 작업을 이거 로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 로딩은 사실은 이 include 옵션을 쓰게 되고 이거 로딩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설명해 줄 겁니다. 굉장히 퍼포먼스 차이가 납니다. 실제로 내가 테스트 해보니까 레일즈 콘솔 박스에서 보면은 분명하게 보입니다. 콜이 오고 안 오고가 분명하게 보여요. 그래서 그거는 아주 간단해요. 그 예를 들어서 인덱스 액션에서 어떤 클래스에서 find 옵션 써가지고 뭐 all, 뭐 find by 뭐 불러오잖아요. 그때 거기다가 체인으로 연결해가지고 dot include 해가지고 불러올 그 child에 대한 그 코멘트 저 클래스 이름을 써주면 그 콘솔에서요 안 불러와요. 딱 한 번만 딱 불러오면 끝이야. 그건 나중에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이 include는 자 여기서 코드에서 보여주는 거는 자 라인 아이템 오더 커스터머는 거꾸로입니다. 이게 위로 올라갈수록 상위 개념이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뭐냐면은 라인 아이템에서 이 연쇄거리를 해가지고 라인 아이템 오더 커스터머로 계속 불러와야 될 상황이 많이 생길 때는 그때마다 이 체인에 의해서 계속 쿼리를 불러올 게 아니라 인클루드를 해가지고 이거 로딩을 옵션을 써주게 되면은 한 번 콜하게 되면 바로 그 한 번 호출로 해가지고 그 커스텀의 값을 불러온다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이죠. 자, 이거는 리드 온리입니다. 리드 온리는 있는 그대로 아주 설명적인 내용이죠. 리드 온리 그냥 리드 온리예요. has many orders read only. 그러니까 has many orders에서 read only 설정해 주면은 오더에 대한 작업을 하지 못하는 거죠. 변경 작업하지 못하고 그냥 읽기 전용으로만 child를 불러온다. 그 옵션을 줄 때입니다. 그 다음에 select는 뭐 또 역시 마찬가지로 설명적인 내용이죠. 옵션이 select한다. belongs to customer인데 customer에서 select는 디폴트로 all이 됩니다. all 눈표시 all인데 이 커스터머 필드가 너무 많아서 난 요 호출에서는 요 관계 오더 할 때는 이름과 프로파일과 그룹 아이디만 있으면 된다 할 때 이런 식으로 자원 절약을 위해서 셀렉트 불러올 속성의 개수를 제한할 수 있는 거죠. 자, 밸리데이터는 밸리데이터 다음에 어떤 밸리데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코드를 주는 게 아니라 불린 값입니다. true냐, false냐. 이거는 있는 그대로죠. 뭐 belongs to customer valid true 하면은 커스터머에 대한 변경 작업을 일어날 때 밸리데이션을 하라는 거죠. 예, 그 옵션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커스터머의 오더를 관리를 할 때 분명하게 오더의 어떤 뭐 액티브 상태냐 뭐 이런 뭐 밸리데이션이 필요하다. 인액티브 하냐 뭐 이런 조건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자기가 밸리데이션을 커스터머 클래스에다가 지정해 놨으면 그거를 아마 밸리데이션 호출하라 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상 4개의 그 메소드, 어소시에이션 메소드에 대한 공통 옵션을 이야기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has many, has one, has one, has many.
이 두 개의 옵션, 두 개의 어소시에이션에서 공통을 쓰는 옵션들, 요거 뭐 as, others, primary key, source type, through 이런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as가 보이자마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거는 polymorphic association이구나라고 바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as는 항상 카운터파트에 있는 클래스에 polymorphic true가 있을 때는 카운터파트에는 as가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이미 이전 시간에 polymorphic association에 대해 설명할 때 똑같은 코드 베이스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picture, employee, product 세 개의 클래스가 있을 때 picture는 employee뿐만 아니라 product에도 각각 픽처를 저장하고 싶다고 로직을 생각할 때 그거는 픽처를 픽처가 belongs to 할 때 각각의 클래스 심볼을 쓰는 게 아니라 가상의 임의의 imageable이라는 가상의 별칭을 이용해 가지고 선언을 해주고 이 별칭이 이 심볼이 폴리몰픽이다라는 걸 선언을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폴리몰픽 true를 해주게 되면 이 픽처가 속해 있는 imageable을 페어런트 클래스에서는 이걸 가져가 가지고 자기가 has menu 갖는 pictures를 이런 식으로 인식하게끔 만들죠. 이전 시간에 했던 거 다시 확인하는 일이 되겠죠. 다음 others는 뭐 말을 할 필요가 없겠죠. has many를 할 때 그 배열 순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has and belongs to many 관계에서도 해당이 됩니다. 아까는 has one, 지금까지는 has one, has many 두 개에 대해서 하지만 이 others는 has and belongs to many에서도 이 order만큼은 쓸 수 있다. 자, primary key. 자, primary key와 foreign key 요거는 아까 제가 설명한 거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레이즈가 생각하는 방식. 레이즈 방식대로 클래스 선언을 하고 실질적인 이제 테이블의 속성명을 정하고 테이블 이름을 정하고 하는 것들을 잘 지키면은 사실은 별 추가할 옵션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별도의 어떤 기능의 부여를 위해서 이름을 변경하고 싶다든지 실질적인 그런 거 할 때는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되는데 프라이머리 키는 사실 포린 키와 연결해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더와 커스터머라는 두 개의 클래스를 어소시에이션을 이제 거는데 오더 클래스에다가 belongs to 선언을 해줍니다. 커스터머로. 자, 이런 밑에 건 생각하지 말고요. 위에 두 개의 belongs to 커스터머만 생각할 때에 이러한 조건에서 raise는 어떻게 인식하느냐? belongs to customer니까 orders는 customer underbar id라는 foreign key를 가지게 될 것이다라고 raise는 판단을 합니다. 또 그렇게 되면 foreign key라는 요거는 당연히 raise가 인식하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이 옵션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그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primary key가 나옵니다. primary key. 자, primary key는 이 커스터머를 인식할 때 오더가 커스터머 다음에 뒤에 언더바 아이디를 붙여서 foreign key를 인식하는데 이 foreign 실질적으로 이 커스터머가 primary key가 아이디가 디폴트잖아요. 이 아이디란 말이에요. 아이디. 그렇기 때문에 이 primary key를 이용해서 이 오더는 커스터머 primary key 아이디를 이용해서 자신의 foreign key 속성명을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커스터머가 실질적인 프라이머리 키가 아이디가 아닐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프라이머리 키가 아이디가 아니라 얘는 커스터머 언더바 넘버다 했을 때, 아니 뭐 간단하게 그냥 넘버다, 아이디가 아니라 NO다 했을 때, 그때는 프라이머리 키를 지정해줘서 여기다가 NO라고 써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오더는 커스터머 언더바 NO가 나의 foreign key, 내가 foreign key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디폴트라고 표시했죠. 디폴트는 바로 이러한 과정이 생략됐다. 그렇기 때문에 primary key는 ID다, foreign key는 customer ID다 하는 것과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럼 밑에를 보십시다. 밑에 보면 자, 아까 나왔던 우리 패트런 이용해봅시다.
실질적으로는 사실은 커스터머가 아니라 패트론이라는 클래스가 있고 패트론이라는 테이블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 포린 키는 패트론 아이디로 지정해줘야지요, 당연히. 왜? 커스터머 언더바 아이디가 아니기 때문에. 또 프라이머리 키는 이 커스터머가 갖고 있는 프라이머리 키가 아니라 패트론이 갖고 있는 프라이머리 키 뭐냐? 아이디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시빌 넘버란 말이에요. 그럼 시빌 넘버면 얘는 어떻게 인식해줘야 되냐면 사실은 이 얘가 만드는 방법은 뭐 패트런 뭐 어떻게 해서 인식 커스터머 이렇게 인식해줘야 되는데 커스터머 아이디로 인식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얘는 시빌 넘버로 인식해야 된다. 강제로 지정해야 된다. 그때 프라이머리 키를 인식해야 된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키와 포린 키는 항상 머리에 같이 두면서 내가 이 컨벤션을 어겼느냐, 어겼으면 분명히 지정해줘야 된다. 단계별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다대다 관계를 모델 클래스로 선언해 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폴리몰픽 어소시에이션 쓰지 않는 심플한 베이직 매니-투-매니 어소시에이션 포맷입니다. 우선 북 클래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태그 클래스, 그 다음에 태깅 클래스가 있습니다. 태깅은 조인트 모델로서 북 하나에 여러 개의 태그를 달기 위해서 클래스 구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그런 다대다 관계에서는 이렇게 중간에 조인 모델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선 간단하게 북 클래스의 북 모델의 클래스 선언을 보면은 이것은 has many taggings가 되겠고요. 또 has many tags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through를 써서 태깅을 통해서 조인 모델인 조인 테이블인 태깅스를 격려해서 has many tags를 하게 되겠죠. 또 태그는 또 거꾸로 반대로 has many 태깅스를 하고 있고 또 has many book은 태깅을 통해서 격려해서 has many books가 되겠죠. 물론 이제 조인 모델인 태깅은 belongs to book과 belongs to tag가 되겠죠. 이것이 아주 간단한 전형적인 다대다 관계의 모델 클래스에 대한 선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전형적인 many to many association 포맷의 polymorphic association을 같이 연결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전의 베이직한 many to many association에서는 북 하나에 대한 태깅 시스템을 연결하는 거였지만은 폴리몰픽으로 북뿐만 아니라 다른 모델에 대해서도 이 태깅을 연결할 수 있도록 폴리몰픽 어소시에이션을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우선 방법은요. 북 무비 클래스 이름만 달라지고 그 안에 선언하는 내용은 같습니다. 포맷은 이렇습니다. has many taggings. taggings는 조인 테이블에 대한 이름이죠. 조인 테이블은 이름이고 이 조인 테이블은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은 as 태그볼입니다. 그래서 has many에서 as 옵션이 있으면 이거는 polymorphic association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has many tags 해서 태깅스를 격려해서 has many tags를 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books도 마찬가지죠. book도 클래스 book은 역시 마찬가지 has many tags인데 이거는 polymorphic association 하기 위해서 as 옵션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태깅에서는 태깅 결국 이제 조인트 모델이 되겠죠. 조인 모델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전에는 기본적인 그런 다대다 어소시에이션 관계에서는
belongs to 이게 book이었죠. belongs to book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폴리모피로 가기 때문에 book이 아니라 태그업으로 되겠습니다. 태그업, belongs to 태그업이고 이 polymorphic to로 전환되겠죠. 그 다음에 belongs to 태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태그는 has many tags를 하고 있고요. 또 태그는 태깅을 경유해서 has many 태그업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뀌는 부분은 제가 빨간 색깔로 표시를 해놨고요. 이건 빨간 테두리를 해가지고 has many polymorphic association 이름을 써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형적으로 구현하는 polymorphic many-to-many association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source와 source type은 언제 옵션을 쓰느냐? has one이나 has many에서 쓰는 방법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has many polymorphic name인 name tag 심볼인 태그볼 이 부분을 이렇게 변경할 수 있는 겁니다. has many 태그볼을 has many 각각에 대해서 각각의 모델에 대해서 has many books, has many movies. 그다음에 source는 뭡니까? source는 태그볼 polymorphic association symbol name이죠. source는 태그볼. 그다음에 그 타입은 그 태그볼을 연결하는 source의 모델 이름을 써줍니다. book. 그 다음에 뒷부분에 through는 같고요. 그 다음에 movie 부분 있었죠. has many movies, source는 태그볼 polymorphic symbol, polymorphic association symbol name인 태그볼 심볼을 쓰고요. 그 다음에 source type은 movie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줍니다. 뒤에 through 태깅은 똑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쓸 바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쓰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뭐 이 두 가지 표현 방법이 완전히 똑같은지는 저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구글링 해보고 여기저기 문서를 찾아보고 해보니까 틀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론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has many polymorphic association 이름에 대한 심볼을 표시해 주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옵션에서 source와 source type에 대한 옵션은 이런 식으로 구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이전 시간에 설명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효과적인 이해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through는 제 join 테이블 알죠? join 테이블이 있을 때 through를 통해서 join 테이블 간다 하는 거는 이해되죠? 그래서 supply count history인데 supply는 account history를 account를 통해서 join 테이블 형태로 association 걸 때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many 옵션이 붙은 거 has many나 has and belongs to many 옵션이 붙을 때 그때 이제 쓸 수 있는 옵션들. 자, 여기 옵션들에는 이제 find 옵션이 있습니다. find 옵션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association proxy에서 find 옵션을 쓸 때 쓰는 그 기본적인 그 옵션이 아니라 내가 실질적으로 SQL 문을 지정해 줘 가지고 그 조건에 맞는 그 결과들 값들을 불러오고자 할 때 강제적으로 그때는 이런 옵션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ind SQL에서 이 proc를 쓴 거는 여기 중간에 interpolation의 ID 값을 넣기 위해서 주는데 쓰기 위해서 이게 proc 쓰는 겁니다. 이거 안 쓰고 이런 interpolation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그냥 SQL문을 쭉 써주면 됩니다. 이거 필요 없이 이런 식으로 SQL find SQL문을 쓰면 돼요. 그래서 이 find SQL문 옵션을 주게 되면은 이때 카운터를 하게 되면요, 요 앞에 있는 distinct 이거 대신에 카운터 있는 표시 전체를 이 옵션을 이용해서 하게 된다는 겁니다. 카운터. 그러니까 기본 카운터 언더바 SQL
조건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카운터 쓸 거 아니에요, 그죠? 카운터 쓸 때 여기 find SQL 문이 지정되어 있으면은 요 조건을 이용해서 카운트를 해준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카운터 옵션 SQL을 또 지정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이때는 마찬가지로 여기 인터폴레이션 써가지고 쓸 때도 여기 프록 쓸 수 있고 이거 없으면은 그냥 SQL 스트링 문을 넘어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카운터 SQL은 카운트 할 때는 요 문을 이용해서 카운트를 하라. 그 옵션을 지정해 줄 때 굉장히 뭐랄까 SQL문을 아주 세부적으로 지정해 줄 수 있게끔 이런 그 액티브 레코드에서 설정할 개발자에게 유연성을 주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옵션들이 따라오는 거죠. 결국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다 SQL문으로 다 변경이 돼서 데이터베이스로 간다는 거죠. 쿼리를 날린다는 거죠. 익스텐드. 자, 익스텐드라는 옵션을 보게 되면 매뉴얼에 보면요, 가이드에 보면은 어소시에이션 프록시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제가 어소시에이션 프록시가 좀 무슨 말인가 찾아봤는데 프록시는 대리자, 중개자, 뭐 인터페이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가 customer 뭐 orders create 나가면은 그 customer orders 나갈 때 그 orders라는 게 결국 어소시에이션에 걸려 있는 그 중간자 역할, 그러니까 인터페이스처럼 돼가지고 거기에다가 create도 하고 뭐 destroy도 하고 뭐 build도 하고 뭐 find도 하고 여러 가지 옵션들이 붙잖아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사용자가 재정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그 extend 옵션 써가지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말이 어렵지만 구조는 간단합니다. has many orders 해가지고 여기다가 do 블록을 씁니다. do 블록을 써가지고 이 안에다가 정의를 해줍니다. definition, 메소드를 정의를 해줍니다. 그래서 find by order underbar prefix 해가지고 order number를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결과값을 리턴해주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은 order number라는 게 order number가 일련 번호가 아니라 뭐 앞에 무슨 문자가 붙고 일련 번호가 붙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얘가 이걸 받게 되면은 order number 받은 거에서 이거 뭡니까? 레인지 값 아닙니까? 그죠? 첫 번째에서 두 번째까지 값이 숫자니까 그것만 딱 잡아와서 find region ID 값으로 검색하라. 이런 식으로 구현할 때 extend 형태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게 옵션 어디다 정했지? 옵션이 빠졌나 여기에? 그죠? 요 사이에다 extend를 빠뜨린 것 같은데 내가? 원래 안 쓰나요? 모르겠어요. 저도 이거 처음 확인해봐야겠다. 그죠? 아니 옵션 지정이 안 되잖아요 지금 여기에. 안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안 써도 되나? 써요. 이거 확인해봐야겠다. 자, 이 두 번째는 자, 이 두 번째 extended에도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요거가 그 extended 했던 앞에서 요 써놓은 거 요거 있죠, 요거. 요게 상당히 유용해. 그래서 커스터머 클래스뿐만 아니라 다른 클래스에서도 이걸 쓰고 싶다. 이런 거는 그 전에 밸리데이션에서도 많이 썼잖아요. 그런 식으로 할 때는 얘가 네임스페이스 가지고 모듈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규칙이 있습니다. 네이밍 규칙, 익스텐션 뒤에 붙이고 그 다음에 메소드 이름을 카멜형으로 지정해줍니다. 그래서 find, listen to, where저를 구현해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where저 앞에는 생략되어 있죠? 셀프가 생략됩니다. 그래서 find, descend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주고 그 다음에 클래스 정의에서 어소시에이션 메소드를 써서 옵션을 지정했다. 이때 이렇게 옵션 써주는구나. 이렇게 했을 때 extended 해가지고 이렇게 find, listen, extension 요 놈을 써줍니다. extended, find, listen, extension. 그러면 extension 해주면 요 find, listen를 커스터머나 서프라이에서도 바로 그런 operation proxy에다가 쓸 수 있다 이 말. 이해가 되시죠? 세 번째는 하나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익스텐션을 같이 쓰고 싶단 말이죠. 그때는 이렇게 배열 형태로 익스텐드에다가 배열 형태로 지정해 줄 수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어소시에이션 프록시 약자로 AP를 썼습니다. 스페이스 때문에. 그래서 액세서 해가지고 이거는 사실 언제 내가 이걸 쓸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스페셜한 것 같은데 이런 프록시 어소시에이션 오너
reflection, target 이런 액세스를 쓸 수 있답니다. 이거는 언제 써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룹은 우리가 그룹 바이, SQL에 그룹 바이 있죠. 그룹별로 보고 싶을 때 커스터머가 라인 아이템 헤즈메리 갖고 있고 through 이거는 제 조인 테이블을 오더스 경우에서 그룹을 오더스 아이디별로 그룹하고 있대요. 이거는 이제 오더스 조인 테이블의 그 아이디별로 그 링크 어소시에이션 걸고 싶을 불러올 때 이렇게 연결해준다는 거예요. 리미트 옵셋은 우리가 페이징 처리할 때 쓸 수 있는 옵션이죠. 리미트는 한 번에 불러올 레코드의 개수죠. 그다음 옵셋은 첫 번째부터 300개를 건너뛰란 말입니다. 여기서 옵셋 300원. per 페이지 개수에 따라서 저게 바뀌겠죠, 그죠? 그래서 리미트 옵셋은 페이징 작업할 때 이 옵션 쓰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뭐 나머지 옵션을 알 수 있는. 그 다음에 유니크라는 거 있습니다. 유니크는 이제 헤즈메니에서 차일드 객체가 똑같은 이름들이 여러 개 나올 때 유니크한 것만 그 중복되지 않는 것만 불러올 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코드베이스를 보면은요, person은 readings has many readings인데 join 형태로 갑니다. 그러니까 join 테이블이 readings가 되겠고 그 다음에 post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person은 readings has many고 has many post 두 개 하고 있는데 이 post는 join 테이블로서 readings를 경유해서 갖고 있다. 자, person에다가 실제적으로 person 하나 만듭니다. 이름을 존이라는 사람 하나 만들어서 그 존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게시물을 하나 만듭니다. A1이라는 게시물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그 존이 읽은 게시물들을 이런 식으로 연결될 수 있죠. 왜? person has many post 가능하죠. 거기다가 포스트 좀 전에 만들었던 포스트를 이렇게 표시하면은 이거는 add 하란 말입니다. add. 그래서 이거를 추가하면은 리딩스의 조인 테이블에 이 포스트에 대한 포린 키 값이 할당이 되면서 여기에 저장이 될 수 연결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똑같이 또 포스트를 합니다. 그러면 이 포스트 이름이 동일한 것이 두 개가 이 조인 테이블에 들어가게 됩니다. 인스펙트를 해보면은 실제로 포스트는 보면은 포스트 아이디가 5 똑같은 게 중복돼서 들어가게 되죠. 리딩이라는 클래스 직접 모든 걸 불러보면은 리딩 아이디는 12, 13이지만 거기 조인 테이블 갖고 있는 포스트 아이디는 5번 똑같은 게 두 개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through readings 한 다음에 unique to를 주게 되면은요, 두 번을 추가해줘도 보세요. 뒤에 all 보면은 이때는 포스트 아이디가 7번 하나만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포스트 만든 게 이 아이디가 7번이라 했을 때 7번이 두 번 보여야 되는데 7번이 한 번만 보여요. 지금 포스트 아이디 7번 하나. 여기서는 전체를 다 불러온 거에서는 실제로 두 개가 있는데 포스트가 유니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만 불러온다는 거죠. 힘들다. 다 아는 거지만은. 자, 그 다음에는 belongs to, has one, has many가 쓸 수 있는 dependent 옵션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자, dependent 옵션을 우리가 기존에는 has many에서 많이 썼잖아요. has many. belongs to에다가 dependent를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옵션은 줄 수 있다는 거. 하는 일은 없어. 그런 로직이 언제 필요할지 나는 모르겠는데 포스트 코미트 관계라면은 밑에 코미트 하나 삭제하면은 포스트까지 다 삭제해 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belongs to에만 속하는 거 이 세 가지는 이전 시간에 했었죠, 그죠? count cache, polymorphic, touch. has and belongs to many에서만 쓸 수 있는 옵션 네 가지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association foreign key라는 옵션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다대대 관계에서 셀프 조인할 때 association foreign key를 씁니다. 그다음에 delete SQL. 자, delete SQL은 보시면은 has and belongs to many 관계로 연결될 때 join 테이블 이름을 갖다가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데 이게 필요할까요? 필요하죠. 왜냐하면은 이게 이 상대가 액티브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요 조인 테이블을 지정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얘가 조인 테이블을 인지하겠습니까? 이게 A로 끝나니까 액티브 언더바 프로젝트 언더바 디벨로퍼스라고 인식하겠죠. 그러나 얘는 실질적으로는 조인 테이블 이름이 디벨로퍼스 언더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걸 명시를 해줍니다. 이해가 되죠? 예. 그 다음에 delete SQL은 실질적으로 중간에 조인 테이블의 연결을 끊을 때, delete 할 때에 어떤 조건으로 할 것이냐를 별도로 지정해주고 싶을 때 여기다가 delete SQL문을 써줘서 이 where 절에 보시면은 where active1 developer ID가 이렇게 record ID 이렇게 해가지고 설정해주면은 된다. 그러니까 다대대 관계에서 has and belongs to many 관계로 두 개를 연결할 때 삭제할 때 삭제 옵션을 자기가 별도로 또 지정할 때 이렇게 delete SQL문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insert SQL문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다대다에 has and belongs to many 관계를 두 개 연결 붙일 때 두 개를 새로 조인을 연결해 줄 때에 어떤 조건으로 해줄 것이냐 어떤 값으로 해줄 것이냐 요 관계를 지정해 주는 겁니다. 코드는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SQL이 언더바 SQL이 붙으면 뒤에는 완벽한 SQL문이 들어간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자, 조인 테이블은 알죠? 네, 조인 테이블은 has many에서 이름을 유추할 때 이거는 이제 C가 앞에 있고 P가 D니까 카테고리스 언더바 프로덕트를 레이즈는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조인 테이블이 그렇지 않을 때는 이렇게 cats 언더바 프로라 할 때는 이렇게 직접 지정해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양쪽에 같이 다 이렇게 인식을 해줘야 돼요. 자 마지막입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에는 어소시에이션 콜백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전에 밸리데이션 할 때 그 액티브 레코드 객체의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설명한 바가 있죠. 그때 각 이벤트마다 발생할 수 있는 콜백에 대해서 설명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밸리데이션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컬렉션, 어소시에이션 연결을 할 때의 라이프 사이클을 생각해 보자고요. 두 모델을 연결할 때 연결을 하고 안 하고 두 개잖아요, 그죠? 두 개밖에 없어. 그러면 할 때는 하기 전과 하기 후, 연결을 해제할 때는 해제 전과 해제 후, 그 네 가지, 예, 그겁니다. 그때 옵션을 어떻게 줄 것이냐. 자, 옵션을 보면은 여기에 hasman이라는 association method의 옵션으로서 before add 뭐 외울 필요도 없죠. before add 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메소드를 밑에 정해주고 심볼형으로 메소드 이름 써주고 간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하나뿐만 아니라 복수계를 연결할 때는 이렇게 배열 형태로 넘겨주면서 두 개를 밑에 써주면 된다. 방법은. 자, 요 마지막에 요 링크를 나중에 스키어드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요 사람이요, 요 어소시에이션 관계를 아주 도표로 잘 요약해 놨어요. 요거를 들어가 보면, 자 여기에 이 사람이 블로그에 조나단이 만든 블로그인가 봐요. 레이즈 3의 모델 어소시에이션에 대해서 쭉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잘 북마킹 해놓으면 코딩할 때 여기 들어와서 여기 보면은 예, 어쨌든 뭐 이렇게 막 달렸는데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액티브 레코드의 어소시에이션의 특수한 형태로 셀프 조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프 조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현재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employee class 모델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employee의 정보를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를 하고 이 employee의 매니저와 또 employee의 subordinate를 셀프 조인을 걸어서 트레이스 하고자 할 경우입니다. employee class는 매니저의 셀프 조인으로 belongs to 관계를 설정하고 subordinate 모델에는 셀프 조인으로 has many 관계를 설정한 것입니다. subordinate는 employee ID의 foreign key를 가져야겠고 employee와 매니저의 belongs to 관계에서는 employee 모델에서 매니저 ID foreign key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employee 모델 클래스의 선언을 보면은 has many subordinates를 선언하고 이때 subordinate 모델에 대해서는 employee와 self join을 걸어둡니다. 또한 employee의 belongs to manager 관계에서 이 매니저도 역시 self join을 걸기 위해서 class name에 employee를 지정해 주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있는 매니저에서 foreign key는 매니저 ID가 되겠고요. 또 subordinate 모델에서의 foreign key는 employee ID가 되겠습니다. 터미널 모드에서 작업하는 것을 스크린캐스트로 보시겠습니다. 로미오 레이스 가이드에 있는 내용을 보기 위해서 우선 self join이라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네, 번들 인스톨이 되면 디렉토리를 이동하겠습니다. 다음에는 employee 모델을 scaffold generator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employee 모델에는 account 필드 하나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예제에 있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employee ID 인티저와 manager ID 인티저 필드를 만들겠습니다. 만들어졌고요. 이제는 employee 모델 클래스에서 예제의 내용을 복사해서 넣겠습니다. 모델 디렉토리에 employee 클래스를 이렇게 복사해 놓고요. 변경된 내용은 employee 모델이 has many subordinates. subordinate는 부하 직원이라는 뜻이고, 클래스 네임은 self join으로 employee를 모델을 여기다 다시 쓰게 되겠습니다. belongs to는 manager, 여기에 또 클래스 네임은 employee로 self join 하게 되겠고, 이 매니저에서는 foreign key를 매니저 ID로 하겠습니다. subordinate에서는 별도로 foreign key를 옵션을 지정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아까 scaffold로 employee 모델을 만들 때 employee underbar ID foreign key를 지정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foreign key를 옵션을 추가를 하지 않으면 클래스 이름의 underbar ID가 디폴트로 foreign key로 레일스가 인지하게 되겠습니다. 저장 후에 이 결과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레일스 콘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employee 한 사람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수했습니다. 레이크 DB 마이그레이트를 하지 않았군요. 이런 실수는 흔히 있습니다. 자, 다시 레이스 콘솔로 들어가서 방금 전에 입력했던 것을 다시 진행하면은 employee 레코드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다음 또 한 명의 인플로이를 새로 추가해 보겠습니다. 한 번 더 반복해서 세 사람을 새로 등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인플로이 클래스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인플로이의 subordinate라고 치게 되면 빈 배열이 결과로 반영됩니다. 또 이번에는 매니저라고 치면 매니저에는 할당되어 있지 않죠. 닐 값이 반영됩니다. 자, 그러면 우선 subordinate에 우리가 새로 추가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account. 이때는 우리가 sub 1이라고 해서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account 이름이 sub 1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employee id가 3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employee의 마지막에 만들었던 employee id 값이 3이기 때문에 이 employee id가 3으로 입력이 됩니다. 이와 같이 as many로 연결해 놓으면 child 객체를 새로 생성할 때마다 자동으로 child 객체의 foreign key 필드 값이 자동으로 할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manager, belongs to manager를 새로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때는 manager 다음에 create 이런 식으로 쓰지 않고요. belongs to 속하는 필드를 새로 추가할 때는 create를 앞에 붙입니다. 그리고 account 속성을 하나 주고요. man1이라고 추가합니다. 자, 이때는 우리가 manager id 값을 추가로 해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account man1이 생성되고요. 매니저 값이 3으로 할당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아까 emp subordinates 치면 방금 전에 추가했던 sub1이 보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매니저를 보시면은 매니저는 지금 추가했던 man1이 반환됩니다. 다음에는 셀프 조인의 또 하나 다른 예로서 has and belongs to many association에서 옵션으로서 association foreign key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유저 모델 클래스가 있고요. 이 유저는 has many로서 friend를 셀프 조인하게 되겠습니다. 또 한편 이 유저는 또 다른 friend의 belongs to 관계로 연결되고 이때 또 역시 셀프 조인이 되겠습니다. 유저가 친구를 has many 하게 될 경우에 이 friend라는 모델에서는 유저 아이디를 foreign key로 해서 연결이 되겠고요. 또 유저가 friend에 belongs to 될 때는 이 유저 모델에 friend id라는 foreign key가 있어야지 서로 연결고리가 형성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 belongs to has many 관계에서 유저는 셀프 조인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유저 모델의 이 클래스 정의를 보면은 then belongs to many friends로 선언을 하고 이때 friend가 has and belongs to many로 연결될 때는 join 테이블이 데이터베이스 테이블로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때 join 테이블 옵션을 쓰지 않게 되면 raise는 디폴트로 users underbar users 테이블을 join 테이블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users underbar users가 명명한 모양이 좋지 않아서 이때 users underbar friends라는 실제 테이블 이름으로 만들었다면은 여기 이렇게 join 테이블 users underbar friend로 지정을 해주게 되겠죠. 그래서 셀프 조인이 되기 때문에 클래스 네임은 user라고 지정해주고요. 그래서 이때에 이제 association foreign key 옵션을 주게 될 때 이때 지정하는 foreign key 값은 관계 설정을 받는 모델에 대한 foreign key를 설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foreign key는 유저로 연결되기 때문에 거기에 유저는 유저의 언더바 아이디를 foreign key로 지정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자, 다음은 실제로 코딩하는 것을 스크린캐스트로 보시겠습니다. 액티브 레코드의 어소시에이션 관련 부분에서 has and belongs to many의 helper method의 옵션 중에서 association foreign key의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스크린캐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has and belongs to many helper method의 association foreign key 옵션은 대개는 다대대 관계의 셀프 조인에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유저 클래스는 friend라고 하는 모델을 다대다로 연결하는데 보시다시피 클래스 네임에 유저 옵션이 지정됨으로써 유저와 friend는 셀프 조인되는 그런 게 되겠죠. 그리고 has and belongs to many니까 다대다 관계, 즉 다대다 관계의 셀프 조인에서 사용되는 association foreign key 옵션은 associational foreign key를 지정해 주게 되겠습니다. 현재 has and belongs to many associational helper method는 실질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join 테이블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join 테이블을 만들어 주는데 대개 이런 join 테이블을 여기서 지정하지 않게 되면은 유저와 유저가 다대다 관계로 연결되기 때문에 users underbar users라는 join 테이블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users and underbar users 테이블은 이름이 두 개 중복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users underbar friends라고 하는 join 테이블 이름이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users underbar friends라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그 이름을 join 테이블에다가 지정해 주게 되겠습니다. join 테이블의 구조는 보시다시피 유저와 friend를 레퍼런스합니다. 다시 말해서 users friends 테이블에는 user id와 friend id로 구성되어 있는 join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현재 레이스 콘솔로 들어와 있고요. 유저가 현재 두 사람이 있군요. 유저가 유저 1, 유저 2 두 사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유저 1번을 불러와서 그 유저 1의 friends를 불러보겠습니다. 그럼 현재 유저 1의 friends는 유저 2가 friends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유저 1의 친구들 연결을 다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유저 1 friends
예, 유저 find 2번 유저를 친구로 등록하겠습니다. 네, 등록이 됐죠. 네, 이렇게 연결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인 테이블을 마이그레이션 하기 위한 마이그레이션 클래스의 선언을 보겠습니다. create users friend의 change 메소드에는 create table에서 users friends를 하죠. 그리고 has and belongs to many에서 테이블을 만들 때는 id를 false를 해줘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저와 friend의 필드를 선언을 하는데 그때 references를 해서 실제로 생성되는 것은 user ID 그리고 friend ID가 실제로 테이블의 필드 이름으로 지정이 되겠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인덱스 파일을 만들어주는 정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액티브 레코드 어소시에이션의 특수한 형태인 셀프 조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